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장에서도 뜨거울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감될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될 키워드는 더 예쁜 걸 보여줘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디스플레이주가 정말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많이 쉬었죠? 네, 근데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올라오고 네, 있더라고요. 조금 움직이는 게 이제 LG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았고, 야 그러고 보니까 TV도 잘 팔리고 모두 하면 디스플레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조금 와가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상되는 게 LG 디스플레이 2분기 OLED 패널 출하량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형도 그렇고 중소형도 그렇고 이제 대형은 TV 들어가는 거, 중소형은 노트북, 뭐 PC, 스마트폰 들어가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대형이 55%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소형이 53% 정도 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또 애플 기대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패드 새로 나온 OLED 또 기대감도 있고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기존의 애플향에 대한 매출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거의 한 애플 쪽만 지금 6,800만 대 팔렸더라고요. 2분기에만. 근데 네. 이제 이 수치 또한 작년 대비하면 58%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원래 2분기가 비수기인데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7, 8월 월드컵 특수. 네. 그러니까 대형 TV가 언제 제일 잘 팔리냐를 보면은요. 다 스포츠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벤트가 있는 게 지금은 이제 거의 사실인 건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2분기 실적에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야 비수기 때 이 정도면 하반기 넘어가면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조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 뭐 딴 거보다도 하반기 때는 그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집중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좀 기저효과고 사실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러니까 뭐 PC나 스마트폰 이쪽을 보면은 그렇게 막 급성장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새로 사야지 갑자기 급성장하는 건데 지금 그 구조는 아니잖아요. 다들 거의 있으시죠. 네, 거의 있고 그러면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급성장하는 구조는 완전 새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AI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먼저 내놨습니다. 네. 근데 내놓으면서 이게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금 S24는 일단 좀 괜찮다라고 하던데요. 네, 어찌됐건 이제 이게 플러스 알파 한 판매량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늘어난 걸로 봐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때 애플도 AI가 접목이 되다 보면은 아마 삼성보다는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왜 그러냐?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요, 애플만 또 씁니다. 저도 사실은 삼성 쓰는데 네. 계속 삼성만 쓰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디바이스가 다르니까. 맞아요. 좀 각자 자기의 편한 거를 고르시는데 지금 아이폰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미뤘습니다. 14까지 쓰시다가 15 나올 때 그 의외로 많이 안 샀어요. 그럼 왜 그러냐를 따져보면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마 나란히 네. 놓으면 구분 잘 못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또 되려 그 색감을 보면 사진 찍을 때 아이폰은 이제 색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14가 더 낫다. 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용량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진, 동영상 지금 각자 핸드폰들 보시면 용량 가득가득 차 있을 건데 핸드폰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게 나와서 바꾸거나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용량의 한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폰 뭐 12, 13을 쓰셨던 분들이 아마 대거 이번에 바꾸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기대감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게 사실은 그 PC 쪽은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하반기 때 이제 PC 쪽도 조금 괜찮은 게 최근에 사실은 이제 개인 PC보다는 이제 노트북을 더 많이 쓰는 시대긴 하는데 노트북의
AI가 많이 접목된 게 최근 예. 들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AI PC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침투 비중이 한 10% 정도 됐고요. 올해가 19%입니다. 예. 그러니까 9%가 늘어났는데 수치상으로는 9%지만 90%가 늘어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OS가 사실은 이제 10이 지원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못 쓴다고. 맞아요. 네.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래 바꿔야 되니까 이 교체 수요까지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사실은 노트북 수요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급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아이패드 시리즈를 새로 나오면서 예. 요거에 대한 수요도 있다 보니까 OLED 패널 기존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지금 TV부터 해서 뭐 PC,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쭉 살펴봤는데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디스플레이 성장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질문을 받고 보면 예. 이제 기존 게 더 잘 될 거냐?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전장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이 더 나을 거냐? 그럼 저는 전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유인즉슨 PC랑 스마트폰은 기존 거에서 네. 크게 급증할 만한 게 트리거가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핸드폰 쪽은 AI가 접목이 되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근데 전장 쪽은요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보면 디스플레이를 엄청 크게 깔더라고요. 굉장히 전면에 전면에. 크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엔 LCD였어요. 네, 근데 이제 OLED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 왜 전장용 디스플레이에서 LCD에서 왜 OLED로 바뀔까라는 걸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아까 이쁜 거 보여줘. 이쁜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네. 전력이랑 무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전력을 최대한 적게 효율적으로 소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 30% 정도 줄어듭니다. 네. 그다음에 전기차가 더 무겁다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기차가 무거우니까 전기차용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모도가 더 심하다라는 걸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게를 또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네.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디스플레이 무게가 나가봤자 얼마나 하겠냐.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은 차에서 손을 놓게 되면 시각적인 자극을 더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면 전면 디스플레이는 저는 더 커질 것 같고요. 나중에 옛날에 막 그 SF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화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면적화 되거든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무게도 30%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기존 LCD에서 OLED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근데 OLED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요즘에 많이 다 돼요라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아직 2자리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내년 정도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게 11%. 네. 그다음에 27년도 앞으로 이제 3년 뒤가 1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OLED니까 네. OLED를 그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것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 검사 쪽도 있고 소재 쪽도 있고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할까요? OLED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유망한 게 뭐 증착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검사, 소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의 디스플레이 쪽은 심플해요. 많이 팔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많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공장 증설하니까 여기 장비 들어가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그 앞에서 제가 스마트폰이랑 PC 얘기하기는 했지만 드라마틱하게 급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재 쪽에서 살짝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그래도 어찌됐건 중소형 IT 기기 쪽에서 OLED 채택률이 조금 늘어나면서 소재도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메인은 저는 제일 먼저 가는 건 증착이라고 봅니다. 증착은 뭐냐면 이걸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애플 쪽에서 어찌됐건 큰 손은 애플이니까 삼성전자와 애플 쪽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더블 스택을 요구했습니다. 뭐냐면 발광층을 2개 층으로 해주세요 예. 라는 거예요. 그럼 2개 층으로 하면은 이제 뭐가 좋냐? 밝기가 2배가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예쁜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수명이 4배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건 전장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2, 3년마다 한번 바꾸지만 전장용은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차 타면 10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명이 짧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한 5년 타다가 이거 다 바꿔봐요. 난리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수명까지 늘어나니까 이 더블 스택이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저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제 더블 스택이니까 이걸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증착 장비가 비싸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쌓는 게 어려워요. 네, HBM도 쌓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잘 가고 하는 이유가 쌓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마 OLED 쪽에서도 증착이 저는 그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상승폭은 제일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두 개 쌓으니까 소재가 2배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이 소재.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검사 쪽은 뭐냐면 그 불량 테스트잖아요.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수율. 네, 반도체도 수율이 중요한 것처럼 이 OLED도 이제 투스택 하면은요, 이게 어찌됐건 이제 검사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OLED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증착 먼저 가고, 그다음 소재 가고, 마지막에 검사 간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투자하시는 데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그런데 너무 오래 좀 쉬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네네네. 불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잠깐 올랐다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네, 이번엔 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앵커님의 불신 아니에요. 저의 불신인가요? 저도 네. 살짝 불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MLCC IT 기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주가는 왜 저래? 네.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무조건 실적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앞으로의 상승폭이 적다라고 하면 주가는 안 가거든요. 네.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는 야 PC, 스마트폰 드라마틱하게 많이 팔리지 않잖아. 그다음에 TV 많이 팔고는 있지만 중국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잖아. 이런 얘기가 항상 발목을 잡아서 주가를 올라갈 만하면 눌렀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해소가 돼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애플이 신제품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OLED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아이폰 16, 그다음에 아이패드, 네. 내년 상반기에는 맥북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 쪽도 폴더블. 지금 이제 간밤 새벽에 우리나라 폴드 6도 언팩 행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접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래 어찌됐건 비싼 폴더블 폰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저가는 중국이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들의 소재 업체들도 있겠지만 감당이 안 되면 우리나라 것도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OLED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OLED가 새로 채택되는 것 중에서 아직 볼륨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건 아까 전장용. 예. 근데 아까 이제 11%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를 누르는 것보다는 올릴 만한 재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뭐 이제 여러 번 당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네. 뭐 안 들리시겠지만 기존과는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OLED 제품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인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종목들 몇 개 좀 짚어볼까요? 네. 하반기에 유망할 만한 종목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비와 소재가 제가 먼저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들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선익 시스템. 네. 그다음에 뭐 필 옵틱스 뭐 이런 데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관련해서는 덕산 네오룩스, P&H 테크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뭐가 더 좋냐 이거보다는요. 섹터 자체가 좋아질 때는요. 흐름 자체가 이렇습니다. 먼저 LGD가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러면 LGD의 주가가 가겠죠. 근데 이게 전고점을 뚫을 만한 재료가 없으면요. 바로 조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다음에는 장비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주의 순환이 어느 정도 돈다라고 하면 또 소재로 가요. 그러면 섹터는 저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는 사실은 순환매라서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꼭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네. 저는 증착 쪽에서 하나는 꼽고 싶습니다.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 이제 선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독점하고 있던 캐논 도키 이쪽 거를 국산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애플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선익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도 손을 잡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LGD에서 야 이거 해도 돼? 써도 돼? 했는데 퀄 테스트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납품 가능한 상태라는 거. 근데 이제 실적이 안 나왔었는데 BOE에서 증착기 4대 중에서 2대를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납품하고 앞으로 수주가 조금 더 많아질 걸 감안해서 지금 평탁에다가 생산부지 계약까지 했어요. 네. 이러면서 BOE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수주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머니에 돈 좀 채운 LG 디스플레이가 네. BOE한테 앉으려면 또 돈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정착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저는 한 7만 원까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가격 자체가 높은 구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 라인은 한 3만 8천 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